옐카! 따뜻한 연말 보내고 계십니까? 2판 3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카3 축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올해 모두 23번의 축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21년의 마지막 옐카 축구 이야기. 이번 주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답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샤신 레드제민 류블러와 함께합니다. 와우. 예. 오늘이 올해 마지막 네, 촬영인 네, 거 네. 맞아요? 맞습니다. 오늘이 네. 너무 좋아하시는데. 좋아요. 오늘이 2021년의 마지막 축구 이야기가 맞고요. 답해드림. 이 질문들은 KBS 스포츠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올려주셨어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레드제민도 질문 보면서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라고 하셨잖아요. 네, 뭐 질문이 너무 많고 이게 대답하면 안 되겠다라는 질문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일부러 화면방송부터 설 거면서. 자, 몸풀기로 오늘은 선풍기님의 질문부터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참신해요. 다른 행성과 축구대회를 한다. 그럼 지금 지구대표 23명을 뽑아달라고 하셨는데 23명 너무 많잖아요. 지구대표 현 시점 베스트 11을 세 분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는 걸로. 예. 야, 네. 헛기치만 너부터 해. 예. 프랑스 사람 많을 것 같습니다. 돈나룸마를 쓰겠습니다. 돈나룸마. 골대는 돈나룸마고 이야. 포백은 아놀드, 판다이크, 티아고 실바, 칸셀로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2명 키미와 베라티로 하고요. 근데 키미가 오는 도중에 코로나19로 폐가 손상됐다 그래서 네, 밀러를 쓸까 하다가 밀러한테 미안하고요. 앞에 3명은 4-2-3-1이군요. 네, 4-2-3-1입니다. 너무 벤투 감독님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모두가 아실 겁니다. 살라, 메시, 음바페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에는 레반도프스키를 세우겠습니다. 자, 레드제민의 베스트 11. 일단 골문 크루토아 합니다. 예, 약간 외계인처럼 생기지 않습니까? 크루토아하고 저는 4-3-3. 4-3-4. 네, 그렇죠. 크루이프 정신을 받들어서 4-3-3이고 오른쪽부터? 칸셀로, 판다이크, 라모스, 데이비스. 라모스가 필요한 이유는 싸워야 되니까. 외계인이라서. 아파서 못 뛰어요. 아니, 그래도 싸울 거예요. 이렇게 돼. 잘하는 판다이크, 싸우는 라모스 한 명씩 있어요. 너무 연로하신 거 아닙니까? 네. 아니, 판다이크 싸울 수 파트너가? 있어요. 싸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들은 덕배, 카세미로, 조르지뉴. 조르지뉴를 조르지뉴 계속 좋아해. 미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르지뉴 일부러 미는 것 같아요. 조르지뉴는 축구를 잘하기 때문이죠. 쓰리톱은 메시, 호날두, 가운데 벤제마. 벤제마 갑니다. 근데 저 팀이 외계 침공에 맞서 싸우는데 평균 연령이 너무 높은 거 너무 아닙니까? 높아요. 이 경험이 있어야 되고 일단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축구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건데 싸우는 선수들 어떻게든지 멱살 그냥 끌고 바로 가는 선수들. 퇴장당하면 어떡해요? 이거 제가 없애게 할게요. 퇴장. 카드를 없앤다? 카드 없앱니다. 예. 알겠습니다. 샤신의 픽은 어떨까요? 외계 축구 침공에 맞서는 지구의 베스트 11. 외계인과의 좀 친선 경기를 생각해서 네. 그래도 우리 가벼운 마음으로? 지구의 얼굴인 노이어 선수를 내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오늘 몇 시간 전에 제가 중계한 경기를 보고 그냥 쿠르투아 선수를 하기로 했어요. 네, 쿠르투아가 가장 든든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두 분하고 좀 비슷한 선수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알폰소 데이비스가 네, 있고 미네는 왼쪽 풀백.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가 있고 버질 반다이크 선수. 반다이크 선수 옆에 한 자리는 좀 생각을 했는데 뭐 그냥 아무나 해도 그냥 비슷할 것 같아. 저 후벤 디아스 선수로 하겠습니다. 후벤 디아스. 맨체스터 시티의 디아스 선수로 하고 그리고 위에는 일단 포메이션 어떻게 되나요? 4-2-3-1로 4-2-3-1이요. 하겠습니다. 4-2-3-1. 대체로 왜냐하면 이 블루의 의도와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 2에 해당하는 자리에 키미 선수 포함시키고요. 키미 선수 빨리 완쾌하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그 옆에를 캉테 선수로 할까도 하다가 저도. 로드리 선수로 하겠습니다. 오. 맨체스터 시티의 로드리 선수로 하고 그리고 위에 4명은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살라, 메시, 음바페, 레반도프스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살라, 메시, 음바페, 레반도프스키. 여기서 메시 선수를 제외하고 홀란드 레반도프스키로 할까도 약간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이
외계인과의 대결 아닙니까? 또 메시를 보여줘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나가는 게 나을 외계인들이랑 것 제대로 같아요. 맞서 싸우려면은 홀란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홀란드 선수는 1번 교체 멤버입니다. 아. 레반도프스키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이선 자원을 한 명 빼고 들어갈 수도 있고 홀란드 선수가 1번 교체 카드라는 것을 저는 밝혀둡니다. 이거는 몸풀기였고요. 예, 이제 진짜 질문들이 들어옵니다. K리그2 우승으로 일부 승격을 확정지은 김천 상무가 K리그1으로 복귀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쿠로사키마 후유라는 분께서 상무가 일부 리그에서 뛰는 것에 대한 옐카의 생각은? 이건 누가 대답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 열장 준비해 오신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질문이 많아서 저 오늘은 그 미리 말씀드리는데 대답을 짧게 하겠습니다. 네, 짧게 해주세요.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 공정하지 않죠? 선수를 공짜로 쓰잖아요. 예. 그리고 이 뭐 팀의 장기적인 발전이나 이런 게 없이 뭐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뭐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특수성으로 인해서 운영되는 팀인데 저는 이 프로 리그라면 예, 지금 출발선과 전혀 지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프로 리그라는 성격과는 맞지 않는 팀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성격이 아니라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프로 팀으로서의 자격이 안 예, 된다. 저 이 답변을 정말 120% 제가 이해하거든요. 그리고 일리가 또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의견에 반대예요. 사실은 다른 의견이에요. 이와는 다른 의견인데 일단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그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에 대해서 축구뿐만이 아니라 상무라는 팀을 두지 않습니까? 이 상무 국군체육부대 안에는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무 자체의 존재 여부에 대한 찬반이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논쟁이 한번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통과했어. 그 상무 존재는 해야 돼. 그랬을 적에 그럼 축구로 들어와서 지금 레드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추어에 있어야 될 것이냐 프로에 있어야 될 것이냐가 또 한번 질문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추어에 있어야 된다는 거는 K2에도 있으면 안 돼요. 3부나 K3나 4 뭐 네. 이런 데 있어야 돼요. 그 얘기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이 가능하고 그런데 이제 프로에 올 수 있다라고까지 이제 받아들이면 그때 이제 나오는 질문이 그러면은 2부에만 있어야 될 거냐 2에만 있어야 될 거냐 1까지도 갈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여기는 세 가지 질문이 사실은 이거 굉장히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몇 시간 막 공청회를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에 있으면 안 된다면은 만약에 상무가 있기는 있는데 축구팀 상무가 있기는 있는데 프로에 있으면 안 되면은 K3에 보내야 되잖아요. 네. 저는 이거 반대죠. 일단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상무라는 이 조직 자체가 어떤 기본적인 목표와 모티브를 갖고 있는가. 제 생각에는 이 국가체육발전에 어쨌든 군이 이바지하는 거다. 그럼 어떤 형태로 이바지하는 거냐.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의 경기력을 유지 내지 제고하는 그런 방편으로 그런 방향으로 네. 그 선수들이 네. 물론 득을 보지만 기본적인 모티브는 뭐냐 어찌됐건 그럼으로 인해서 국가체육발전을 도모하고 이 엘리트 체육 선수들의 경기력을 그 군 기간 동안 유지 내지 제고하는 그 역할이 있거든요. 이 멤버를 K3에 보내면 그것이 국가체육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K3 입장에서도 생태계를 무지막지하게 파괴하는 거고요. 이거 말이 안 K2로 되고요. 가더라도 실제로 2021 파괴죠. 시즌에 김천 상무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통해서 일찌감치 승격을 확정을 했기 때문에 3로 간다면은 그건 뭐 더 한다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그러면 김천 상무는 어떻게 운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레드의 생각 듣겠습니다. 아마추어 구단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레드재미는 전국체전 나가고 그러니까 원, 투 예. 거기에 포함시키지 말고 아예 예. 아마추어로. 예. 이게 KBO 리그 같은 경우는 상무가 이제 퓨처스 리그 2구에 이제 소속돼서 거기에 고정이 된 상태로 북부 리그, 남부 리그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하고 농구는 아마추어 상무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니 그런데요. 야구는 야구 자체가 승강제라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거기 물론 상무 피니시스에 상당히 우수한 자원들이 가서 어느 정도 그 퓨처스 리그에서는
아주 최강의 팀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무 피닉스가 막상 KBO 그 일부 야구 일부 리그에 온다 치면 저는 여기서는 오히려 일부 리그에 그렇게 유익함을 줄 구성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축구는 얘기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맞습니다. 승강제가 있으니까. 축구는 얘기가 좀 다른데 저는 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승격까지도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상무의 원 취지대로 가자면.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2부 리그에만 이 팀을 야 너네는 뭘 해도 그냥 2부 리그야. 거기서 그냥 경기 수나 때우고 있어. 그러면 무슨 경기력 제고가 되겠습니까? 네. 오히려 그거는 이 선수들에게 만약에 그 하부에서만 계속 있으라 뭐 혹은 아마추어까지 가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게 오히려 이 선수들에게 줘서는 안 될 그 병역의 특혜를 저는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거기서 놀아도 되거든요. 대충 해도 되거든요. 목표 의식도 없어요. 뭐 안 해도 누가 뭐 감시하고 뭐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 기간 때우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말은 국군체육부대 창설의 원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은 승격도 가능한. 축구에서는 예, 이 대한민국 프로축구 최고 레벨에도 이제 상무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 그래야 그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계속 열심히 하고 연말을 하고 경쟁력을 키우죠. 네, 알겠습니다. 블루의 생각 듣겠습니다. 저는 뭐 두 분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길게는 저도 레드 재민의 의견에 동조합니다. 길게는 아마추어로 가야 한다. 이거 오랜만에. 그 사실은 저보다도 블루가 레드와 가장 견해가 다를 그렇죠.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병역 제도가 고쳐졌을 때, 그러니까 저는 대체 복무 제도가 지금 뭐 의논은 되고 있지만 이게 사실 도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상무라는 걸 아예 없애는 수준으로 가서 아마추어로 가도 사신이 말씀하신 그런 경기력 제고 이런 문제들을 다 떨궈냈을 때 저는 K3로 가든 K4로 가든 아마추어 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이게 하고. 사실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입영제도가 이제 모병제로 또 가야 된다라는 의견도 네.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국군체육부대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체육 시스템 차원에서 맞습니다. 네. 고민을 이제 좀 시작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근데 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 한 그건 또 혁신의 말씀대로 여기에 있으면 승격이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K2로 보내나 K3로 보내나 어쨌든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K2에 왔는데 승격이 안 돼. 이런 멤버를 바꿔도 이런 멤버를 바꿔도 K3로 보낸다는 것은 사실 좀 말이 안 되고. 그 선수들 그냥 놀라고 그렇죠. 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니까. 그리고 그건 정말 잘못된 네. 특혜죠. K2에 보내서 승강제가 있는데 이 선수들을 K2에 묶어두면 이게 또 잠재적인 리그의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선수들은 이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을 두고 좀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이 뭐 K리그 1, 2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내년에 K리그 2에 새로운 팀이 합류를 하잖아요. 김포 FC와 관련된 질문을 여러분께서 남겨주셨습니다. K리그로 이제 참여를 하는데 있어서 자격 조건이나 어떤 심사와 관련된 기준 이게 뭔지 또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것은 K리그 연맹 클럽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네, 클럽 규정에 나와 그걸 있고요. 보시면 되는군요. 네, 네. 제 1조에 이제 프로 클럽의 자격 요건이 돼 있고 가입 신청서를 내야 됩니다. 네. 이걸 가입 신청서에 대해서 한국 프로축구 연맹에서 이제 검수를 해서 승인 과정을 승인 거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 가입 신청을 하면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사의 심의를 거쳐서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인을 세워야 되고 연고지가 있어야 되고 경기장을 보유해야 되고 사무국 그리고 표준 계약서에는 20명의 최소한의 선수 그리고 유소년 클럽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다 갖춘 다음에 우리 가입하겠습니다. 가입 신청서를 쓰면 연맹 이사회에서 가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김포 FC는 이걸 거쳐서 내년부터 참여해라라는 승인을 받은 거죠. 근데 지금 요거를 다 완비하기가 사실 쉬운 일은 맞습니다. 아니에요. 네. 네. 그럼 그 어려운 거를 일단은 다 완비를 했다. 네. 근데 뭐 저는 완비하는 것보다 운영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은 사무국 요건 같은 것도 넣어놓은 거죠.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운영할 수 있는 뭔가 행정적인 기반이 이 팀이 제대로 돼 있는가 그런 것도 요즘은 심사 기준에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레드재민이 시원하게 답할 수 있는 것으로 질문을 살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시민 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우리는 딴 거 하자고. 일단 그 의견이 있는데요.
김포 시민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김포 시민? 저는 허락한 적은 없습니다만. 찬성하십니까? 네? 찬성하십니까? 어떤 걸요? 아니 왜 말씀하시나 말고. 김포 시민으로서 아니 왜냐하면 네. 류블루가 내는 세금이 네. 김포 FC 운영에 일정 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네. 돈을 얼마나 많이 벌면은 예? 오 머리 좋은데? 다행이다. 근데 저는 그 리그의 양적 제가 몇 번 기사로도 썼습니다. 이거는 네. 리그의 양적 확대를 그렇게 바라는 편이 아닙니다. 이미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크고 냉정하게 말했을 때 이제 김포 시민구단도 어쨌든 시의 승인을 받아서 40억 정도, 45억 정도 우리 예산을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축구판에서 이제 밥을 벌어먹고 있으니 판이 커지는 건 상당히 좋은데 이게 이제 누구의 돈이냐를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시민구단, 시도민 구단들이 기업 구단보다 훨씬 많고 그리고 이게 냉정하게 봤을 때 바르셀로나나 뭐 레알 마드리드도 사실 시민 구단인데 이런 시민 구단이 아니라 시립 구단이고 도립 구단인 상황에서 하나의 또 시 도립 구단이 더 생기는 게 과연 양적 확대로 보는 게 맞나 이런 기준으로만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한 큰 의문이 있죠. 지금 한국 K리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 경기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돈을 못 버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그런 구조 팀들이 많아지면 우리가 과연 돈을 많이 버는 리그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저는 원론적인 질문이 있기 때문에 리그의 양적 확대 그리고 이런 식의 양적 확대를 바라지 않는 편입니다. 그 금융강도권 전자공시 시스템의 다트에 가면 시민구단들의 살림살이를 볼 수 있습니다. 아 세세하게? 네. 근데 없는 곳들도 있어요. 강원, 인천, 대구, 경남은 공개돼 있습니다. 올 시즌은 몰라요. 그 지난 시즌 기준으로 2020년 기준으로. 네. 근데 여기에 가보면 이 매출의 거의 7, 80%, 8, 90%가 보조금이에요. 아 지자체 보조. 네, 그러니까 매출의 7, 80%가 보조금입니다. 네. 근데 사실 거기에 플러스 주요 스폰서들도 사실상 그 지자체와 이 사업적 혹은 정치적으로 엮여 있는 관계에서 가능한 스폰서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예를 들어서 그 지자체가 아니면은 이 스폰서가 절대 축구팀에 그런 스폰을 할 이유가 없는데 이 지자체이기 때문에 붙어 있는 스폰서십이 대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모양은 아닌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원론적인 질문이 국가가 과연 프로스포츠에 돈을 써야 되는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네, 지방자치단체가 프로스포츠에 돈을 써야 되는가? 두 번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그 선수들이 정말 그 우리의 한국 사회에서 억대 연봉이라는 건 되게 큰 의미잖아요. 상징적이죠. 그런 억대 연봉을 수십 명에가 줘도 되는가? 그리고 그게 왜 축구여야만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사실 이건 되게 원론적인 질문이죠. 이런 거에 우리가 막 이제 질문에 휩싸인 상황에서 축구에서는 프로축구라는 이름을 달고 이런 구단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의문이 계속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구단 그 유형을 보면요, 제가 지금 언뜻 생각 들기에는 기업 구단이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기업 맞아요. 구단이 딱 10개더라고요. 10개면은 전체 지금 아까 1부 리그, 2부 리그 숫자 말씀해 주셨지만 23개. 50%가 안 안 되는 됩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모두가 뭐 자생적으로 돈을 많이 벌면서까지 운영하기는 어렵다 손 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에 뭐 그런 종목도 없기 때문에 네, 없죠. 뭐 현실적으로. 그러기는 어렵다 치더라도 그리고 뭐 기업의 돈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국민의 뭐 피땀이 전혀 관계가 없느냐 그건 아닐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본으로 운영이 되는 쪽이 사실상 뭐 더 바람직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기업의 숫자가 지금 10개밖에 안 되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이미 구축해 놓은 규모에 있어서는 또 시도민 구단이 뭐 하루아침에 없어지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네. 그거는. 그거는 틀림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 이 바람직하지 않은 다른 나라, 다른 리그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이게 왜 만들어진 거예요? K리그에서는? 오 필승 코리아 때문에 만들어졌죠. 조금만 더 부연을 해주시죠. 제가 말씀드릴 네, 테니까 해주세요. 네, 말씀해 2002 월드컵의 앞뒤로 만들어졌다는 설이 지배적이죠. 예. 그러니까 월드컵 개최국으로서 프로리그를 어느 정도 이 모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사실은 월드컵 이전부터 계속 팀을 늘리는 작업들을 많이 해왔죠. 맞아요.
프로 축구인 리그라고 이제 막 이제 했잖아요. 제가. 예. 축구인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아요. 축구 초, 중, 고, 대까지 했던 인구까지 생각하면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축구 하나만 보고 달려온 분들 굉장히 많고 그 중에서 정말 손가락에 뽑을 정도로 특별한 사람들만 지금 프로 선수를 일부에서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업 리그를 운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지자체 구단을 지금 프로 구단이 아니라 실업팀으로 운영하는 게 더 많은 축구인들을 포용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게 더 유리해요. 지금은 정말 최상위의 극소수 축구인 대한민국이 있고 축구인 생태가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맨 여기 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만 행복해요. 이거를 차라리 실업팀, 실업리그로 가면은 장기적으로 이 고용 안정성을 확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은 그런 분들에게는 실업리그로 운영되는 게 그 생태계 전체를 봐서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근데 이제 역으로 되돌려 놓자는 얘기처럼 네, 그렇죠. 들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옳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프로에 들어와 있는 지자체 구단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예전 내셔널 리그 같은 실업 리그를 만들어서 같은 유형은 그쪽에서 하게 하고 그쪽에서는 얼마든지 더 확장을 하고 뭐 새로 창단하고 그래도 그거는 뭐 지역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예를 들면 예. 이제 시청팀, 도청팀 그런 팀들이 되는 국세나 거죠. 지방세가 들어가도 뭐 그거는 인정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지금 레드 얘기의 최종적인 결론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프로리그는 우리 실정에서는 기업 구단만이 포함되는 기업 리그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 리그가 있고 비기업 리그를 만드는데 이 사이에 무슨 승강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기업 리그 따로 비기업 리그 따로.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 리그는 이제 기업 리그 쪽이겠죠. 아무래도 그런 거죠. 맞습니다. 네. 우리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레드제님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해석한 결론을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리해드립니다. 열카엔 악마의 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 얘기하면 할수록 막 고구마만 먹는 느낌이어서 이건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사이다 한 잔 하고 나서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근데 그러면은 아까 그 상무 문제도 오히려 좀 부드럽게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년에 좀 복잡해지는 K리그와 관련된 제도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승강 플레이오프가 하나 더 생기잖아요. 일단 지금 12위는 원의 12위는 바로 강등이 되고 2의 1위는 바로 승격이 되는데 원의 11위와 2의 2위가 붙고 그리고 원의 10위와 2의 3, 4, 5위 플레이오프 승자가 붙는 맞아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건 왜 갑자기 바뀐 건가요? 뭐 여러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뭐 파이널 B의 이 활성화, 이 목적 의식이 좀 떨어진다라는 뭐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K리그 2 팀들의 이 동기부여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를 이제 오징어 게임식으로.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네. 플러스 이 목숨 걸고 하는 경기를 더 늘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있죠. 지금 3, 4, 5위 플레이오프가 이제 2부 리그에서 일단 2경기가 또 목숨 걸고 하겠죠. 거기에 이제 홈앤드 어웨이로 예를 들어 이제 그 아까 두 쌍이 지금 플레이오프를 이제 한 쌍 더 늘었잖아요. 네. 그럼 여기 한 6경기 정도가 이제 목숨 거는 경기가 생기니까 시즌 막판에 볼거리가 이거는 증가를 하는 거죠. 틀림없이. 예. 레드제민 이거 괜찮습니까?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하고 설명이 필요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우리 상품을 셀링하겠다라는 차원보다는 리그하는 우리끼리 안에서 우리끼리 어떻게 좀 불만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 뭐 우리 안에 뭐 편의를 다 같이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차원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거는 어찌됐건 2부 리그에 현재 소속돼 있는 팀들에게 뭔가 기회의 장을 좀 더 열어준 거잖아요. 좀 분명하죠. 그런데 그러면은 2부 리그의 불만은 당연히 줄겠죠. 그런데 1부 리그 팀들이 지금 가지는 불만은 심대할 수도 있지 않나요? 당연히 심대하죠. 저는 이렇게 제가 그 계산을 좀 해왔거든요. 여기 이제 숫자로 한번 계산해보자. 20개 리그 팀들인 경우에
세 팀까지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15%가 바뀔 수 그렇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12팀 중에 3팀 떨어지면 25%. 25%가 네. 바뀌어요. 근데 세 팀이 무조건 떨어지는 건 그죠, 아니잖아요. 무조건 떨어지는 게 네, 아니지만 네. 그런 조건부죠, 조건부. 그런 가능성이 이 정도고 11팀 중에 3팀이 승격하면서 거의 30%에 달하는 확률이거든요. 리그가 어떻게 보면 역동적이고 이거는 리그의 안정성이 심히 결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부가 우리가 상하 스플릿 했잖아요. 네. 결국에 이 방향성이 1, 2부도 그냥 스플릿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1부, 2부를 통으로 하나의 K리그 브랜드예요. 결국에는 K리그가 전에 16개 팀이었다가 12개 팀 체제로 뭐 줄이고 나누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K리그 한국 프로축구 연맹에서 쏘는 메시지하고 정책이 바뀌어 나가는 거하고 우리 사이에서 유통되는 언론 그 뉴스 기사하고 찬찬히 보면 결국에는 K리그가 그냥 한 리그로 지금 몇 개 팀이에요? 23개 팀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 말씀에는 저는 300% 동조.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겁니다. 지난 시간에 블루가 말씀하신 정말 제가 지지를 했던 그 얘기 있잖아요. 기록 양산하는 네. K리그. 그런데 지금 K리그는 기본적으로 이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야, 1부 리그도 K 들어가잖아, K리그. 2부 리그도 K 들어가잖아, K리그. 이건 다 K리그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글로벌 상식과 스탠다드에는 상당히 맞지 않는, 그러니까 위아더 월드적인 매우 맞지 어떤, 않는 이 가족주의가 있어요. 일단 1부 리그 있고 2부 리그 있을 때 이 둘은 절대 같은 가족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K1, K2를 전체적으로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야,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기록도 그냥 같이 계산하고 뭐 다 어차피 주최 측 같은 거 아니겠어? 우리는 한 가족이야. 이제 그게 있기 때문에 바로 요번 일 같은 게 일어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지금 기존 1부 리그에 지금 속해 있는 클럽들 서포터들 입장에서는요. 이거 정말로 아마 좀 분노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저는 계시다고 맞습니다. 봐요. 또 1부 리그 저 팀 팬분들이 가장 좀 지닐 수 있는 의문 한 가지는 요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차직하면 10등 팀은 그 2부 리그의 그 3, 4, 5등 중에서 이렇게 해서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강등되고 11등은 그 대신 2부 리그의 2등을 남았고. 이겨요. 그래서 11은 살고. 야, 그러면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1부 리그에 10등을 했는데 어떻게 1부 리그 10등은 죽고 11등은 사냐.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이거 불합리하죠.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보는 할 사람들도 거라서 어색한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계속 그 기록도 그렇고 모든 프로리그나 유명한 리그들이 희소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희소성을 자꾸 죽이려고 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돈을 싸들고 와야 되고 그거에 그렇죠. 열광을 하는 건데 명품을 사람들이 갖고 싶고 열광하는 게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비근한 예로 KBO 리그 구단을 운영하는 KBO 리그 구단을 소유한 기업가가 있잖아요. 거기에 CEO라는 명함보다 어떤 구단의 구단주라는 게 미국에서는 미국 시장에서는 훨씬 더 대접받는 타이틀이라고 하더라고요. 축구에서도 있어요. 축구도 예를 그래요. 들어 네. 전북현대 구단주는- 구단주, 전북현대 회장 통하죠. 이런 명함이면 프랑스의 리옹에서도 통하고 브라질의 상파울루에서도 통할 통합니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전북이 사실은 투자 많이 한 겁니다. 맞습니다. 유럽이든 네. 남미든 그걸 갖고 가면 자동차 사업이 되거든요. 사실 한국에 좋은 기업들이 많잖아요. 우린 수출 많이 하는 나라고. 그러면 이 기업들을 10등을 잘라봤을 때 이분들이 다 K리그에 오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데 맞아요.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 야 돈을 쓰겠대. 500억 쓰겠대. 그래 500억 뭐 써. 500억 썼는데 10등 10등 했어요. 야 왜 떨어지냐 우리는 11등이 남았어요. 이익을 지켜줘야죠. 예.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K리그라는 상품이 있잖아요. K리그 구단 경기라는 상품이 있잖아요. 그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쉽게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서 있는 K리그의 시장은 파는 거에 대한 고민과 파는 거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요. 물건을 팔라고 만들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물건이 나오고 그렇기 또 때문에 나왔다, 또 계속 옆으로 늘어나는 거죠. 물건을 내가 판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저 여기 고구마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지금. 아니 근데 저희가 말하는 게 뭐 다 정답은 아니, 아니죠. 그렇죠. 맞죠. 예, 여러 예. 가지 생각이 예, 있네요. 예. 이것은 뭐 열카 패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십니다.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내일을 향해 님이 주신 질문을 하나. 예. 내일을 향해. 내일을 향해 가는 A매치 소집 시 해외파 선수들의 비행기 요금은 누가 부담합니까? 각자 부담입니까? 당연히 협회에서 주죠. 협회에서. 네, 협회에서 주죠. 네. 그 등급은 어떻게 비즈니스?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아. 원래 시간대로 돼 있는데 나라마다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2차 예선 때 아주 예전인데 레바논 대표팀하고 같이 타고 들어왔거든요. 한국 대표팀하고 같이 타고 저도 그 비행기에 탔는데 레바논 대표팀은 감독이 제 앞에 앉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코노미를 타고 왔다는 건데 협회가 대표팀 선수들 특히 유럽인 선수들에게는 당연히 비즈니스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그 팬 여러분들께서 사랑하고 응원하시는 그 스타 플레이어들은요. 비행사에서 알아서 잘 좋은 자리로 해드려요. 그러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걱정해서 한 거 그러면 아니에요? 예. 이거 예매는 누가 하나요? 본인이 하나요? 에이전트가 하나요? 아마 시간대를 선수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예. 이런 슈퍼 A급 선수들은 다 에이전트가 있기 때문에 선수가 이런 거에 관여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슈퍼 A급 선수의 기준은 어느 정도 선수? 우리가 아는 해외파 선수들은 다 에이전트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내가 끊고 막 몇 시 이런 거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근데 뭐 A 매치 이 월드컵 최종 예선이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대한축구협회의 대표팀에서 그런 일만 다른 일을 하는데 선수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다는 이유로 그 일까지 같이 이제 보통 하게 되죠. 이 분이. 그래가지고 사실 챙기려면은 굉장히 바쁘죠. 한 번 경기 한 번 원정 한 번 갔다 오고 뭐 예를 들어서 요즘처럼 막 코로나도 걸리고 뭐 한국으로 왔다가 뭐 예를 들어서 도하로 갔다가 어떤 친구들은 한국으로 돌아오고 어떤 친구들은 유럽 가고 이런 거 다 이 친구가 이제 예매 이런 거 다 알아서 하다 보면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죠. 그래가지고 번아웃 와가지고 지금 쉬고 계시죠. 대표팀뿐만 아니라 그 프로팀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여권 이만큼 들고 갑니다. 그 담당자들이 이렇게 들고 가서 다 표해가지고 이게 나눠줘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표팀도 그렇고 구단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팀 스태프한테 시키는 것도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축구 문화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예. 여행사 아웃소싱 해가지고 그쪽에다 맡겨야지 이렇게 넘기는 문화도 되게 좀 촌스럽다고 생각해요. 자,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너무 호의적이신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 저는 합당한 거를 제가 싫다고 할 알겠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자, 저희가 질문을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일단 A 대표팀 벤투와 관련된 질문 그리고 48개국으로 늘어나는 2026 월드컵부터의 시스템에 대한 질문은 저희가 따로 이제 축구 이야기 회차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할 기회가 많을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이승우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승우 선수는 2022 시즌에 어떨 것 같아요? 새로 이거죠? 태어나야죠. 네? 새로 태어나야죠. 새로 태어나야 네. 된다. K리그가 이승우 선수 좋은 선수고 국가대표 올림픽 FF 다 뛰었고 유럽에서 뛰었기 때문에 당연히 검증된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다시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데이기 때문에 뭐 새로 태어난다고 생각하고 다만 축구 K리그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주목도가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러니까 축구를 잘한다면 더 크게 도움이 되겠죠. 네. 샤시는요? 지금 말씀에는 저는 부분적으로 반대. 그러니까 검증이 어느 수준에선 됐는데 포괄적으로 충분히 되지는 못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검증이. K리그에서 그러니까 증명해야 지금 된다. 그러니까 증명을 해야 되고 여기서 지금 검증받을 게 상당히 많죠. 그거는 뭐 전부터 뭐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승우 선수가 기본적으로 이른바 성인 레벨에 올라와서 여러 시즌에 걸쳐서 뛴 경기 수를 종합해 보면 이게 태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는 진짜 자신이 그 팀과 자신의
역량을 조화시킬 수 있는 최대치의 노력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기울인 이후에 이제 내년에 K리그에서 손을 둬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은 뭐 상투적인 얘기지만 K리그가 만만한 곳 아니다 이런 얘기 뭐 예전부터 많이 하지 않습니까? K리그 만만한 곳 아니죠. 절대 아니죠. 레드재민 솔직하게 냉정하게. 일단 평가 혹은 예상을 저는 정중히 사절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평가나 예상을 할 데이터가 없어요. 비슷하죠. 데이터가 없어요. 저희도 뭐 평가나 예상을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사실 찾아봤는데 2017-18 시즌부터 뛰기 시작했어요. 성인 무대에서. 지금까지 이제 시즌 평균 선발 횟수가 5.1경기예요. 2017-18 시즌부터 지금까지 합쳐서. 그래서 한 시즌에 평균 512분 뛰었어요. 한 시즌에. 그러니까 조금 많이 뛴 그 베로나에서 조금 많이 뛴 시즌도 네. 있는가 하면 올 시즌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네. 못 뛰었으니까 평균 치면 그렇게 된다는 평균은 얘기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90분 풀타임 기준으로 6경기를 채 못 뛰었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럼 이 정도면은 우리 K리그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뭐 약간 불안한데? 뭐 이런 감을 잡을 텐데 지금 그런 평가할 기준이 전혀 없어가지고 뭐 신차로 나왔는데 이 신차를 이 조금만 몰아보고 한 5년 있다가 자, 이 차가 지금 레이스에 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몰라요. 진짜 몰라요. 모르고 흥행에는 지금 이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흥행에는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되는데 경기력은 모르겠지만 흥행에 도움이 될 거다. 되는데 이제 이게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럼 흥행이 되면 얼마나 흥행될 거야? 라고 물어보면은 이게 좀 또 거기서부터 말이 턱 막히죠. 예를 들어서 기성용 선수, 이청용 선수 돌아왔어요. K리그 흥행 엄청나게 뛰었습니까? 그냥 K리그가 아니에요. 그냥 K리그라는 테두리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선수 하나로 K리그의 이 테두리가 넓어져야 된다, 넓어질 수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흥행에 도움이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선에서 이야기하는 외연 확장이 가능한 거냐? 그렇죠. 이승으로 인해서. 예. 네. 근데 이 외연이 확장될 수 있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021년에 대한민국 축구에서 흥행 제일 성공하고 흥행 최고 1등 공신은 골대녀예요. 골대녀예요. 네. 예. 축구라는 단어 축구 관련 예능을 얘기하는 관련된 거죠? 상품 중에 예. 최고로 잘 된 건 골 때리는 그녀들이다. 예. 예. 우리 K리그 안에서는 그런 흥행 핵폭탄 같은 좋은 의미에서 흥행 핵폭탄 같은 그런 존재는 아쉽게도 없어요. 예. 자, 안정구님의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AFC 챔피언스 리그가 추추제에서 추춘제로 바뀌잖아요. 이게 이제 K리그랑 사이클이 달라지는데 요거 어떻게 될지 그림이 잘 안 그려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일부 언론 기자분들이 이미 기사를 쓰고 계십니다만 기본적으로 중동 리그들이 다 추춘제예요. 그러니까 중동의 대표적인 리그,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카타르 리그, 아랍에미리트 리그, 이란 리그, 뭐 중동의 대체로 이렇게 4대 리그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물론 이거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력적으로 계속 이제 중동 친화적인 지금 많은 정책들이 펼쳐져 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뭐 기본적으로 그것을 바탕에 깔고 있다고는 저도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거는 그냥 우리는 저는 추춘제로 바꿀 수 없다고 봐요. 대한민국은 우리 워낙에 리그를? 네. 워낙에 겨울이 추워서 겨울에 뭐 휴식기를 조금 둔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겨울을 우리가 포괄하게 되면 우리 리그는 선수들도 힘들고 팬 여러분들도 너무 힘든 그렇죠. 겨울이 되나서 우리는 그냥 춘추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냥 적응해서 사는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또 이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옛날 기준으로 가면 한 2003년 정도까지는 실제로 추춘제를 했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 물론 요즘과는 약간 뭐 대회 이름도 다르고 뭐 그러긴 했지만은 그 90년대에도 사실 우리 K리그 팀들이 우승을 많이 차지했었거든요. 포항이라든가 뭐 수원이라든가 뭐 일화 천마라든가 뭐 이런 팀들이 많이 우승을 했었고 그 추춘제 하던 시절에도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그냥 우리 리그를 유지하고 뭐 그렇게 바뀌더라도 적응해야 된다. 그렇게 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또 역으로 보자면 그 중동 팀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추춘제 리그를 하는데 지금은 춘추제 ACL을 우리가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팀들도 어차피 그 시스템 안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바뀌는 건데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적응해야 되고 조별 리그는 우리는 이제 가을에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 3월 되면은 이제 토너먼트 단계에 돌입할 텐데 토너먼트 단계 돌입하기 이전에 우리도 여기서 토너먼트에서 정말 성공의 욕망이 있는 팀이라면 뭔가 거기서 선수 영입 같은 거를 다시 해가지고 좀 더 좋은 멤버로 출발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는 잘 살려야 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뭐 다른 또 전적으로 뭐 하실 동의합니다. 말씀 있으세요? 예. 예, 예. 아니, 약간 좀 악마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은 그렇게 못 바꿉니다. 왜냐하면은 춥잖아요. 네. 지금도 관중 없는데 추우면은 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예, 같은 예. 의견이신 거죠? 그러니까 추춘제로 갈 수는 예, 없다. 우리 리그는. 추춘제로 못 갑니다. 관중이 없어서. 그리고 일본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못 가요. 일본은 관중은 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못 가요. 그러니까 동아시아가 따라가기에는 예, 안 맞아요. 일단 예. 기후 조건이 안 좋다. 예, 알겠습니다. 한 줄 요약으로 마무리하죠. 류블루. 다 답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좋아. 네. 좋네. 네, 내년에는 더 좋은 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레드재민. K리그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열심히 보고 내년에 또 잘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칼로 다 해집은 다음에 반창고 하나 붙여주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네, 이 방송이 이 옐카가 2021년을 보내면서 전해드리는 마지막 축구 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뭔가 좀 더 행복한, 뭔가 좀 더 나아지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 하는 바람이 굴뚝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요? 자, 2021년 축구 이야기 샤신 레드재민 류블루가 있어서 MC로서 참 행복했습니다. 2022 시즌에도 옐카 축구 이야기 열심히 달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미리 패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